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일본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예상대로 IAEA의 최종 보고서는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방류 시기가 언제냐는 건데요. 관련 내용을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보고서가 나왔는데 방류 계획에 부합한다 이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죠. 방류 계획을 위해서 방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2021년부터 약 2년 동안 IAEA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래서 그 후쿠시마 방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이제 IAEA 측에서 했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간 결과 보고가 한 6차례 나왔었는데 오늘 이제 최종 결과 보고가 나왔고 그 내용은 이제 그 IAEA가 얘기하는 그런 규제에 크게 다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시료 자체도 그렇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방사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결론이 그렇게 나왔죠. 평가가 그렇게 네. 나왔습니다. 이미 6차례 앞서서 6차례 보고서와도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 나왔는데 문제는 말씀해 준 것처럼 2년 동안 의뢰를 한 보고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의 신뢰성 얘기도 또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의뢰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2011년 3월 11일 그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 2년 정도 이 그 원전에 대해서 사실 방치를 해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폭발 사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안전하게 폐로를 할 것인가, 네. 폐로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2013년에 그 정부가 태스크포스 같은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6년 정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해양 방류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방침을 내리죠. 그게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것이 2020년 정도였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본이 일방적으로 도쿄 전력에 일방적으로 방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자력 기구죠. 유엔 이제 예산하에 있는 그 IAEA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것을 정식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2년 정도에 이제 걸쳐서 약 11개국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그다음 시료를 채취를 하고 그래서 그 가져온 시료를 통해서 약 8개국에 있는 국가들에게 그 연구소죠. 그래서 굉장히 권위 있는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에 이 분석을 이제 의뢰하게 이제 됩니다. 그에는 이제 미국도 포함이 되고 한국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위스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결과물을 이제 계속해서 취합을 했고 그래서 1차부터 약 6차에 이제 걸쳐서 그 내용들을 이제 계속 취합을 한 것이 이번 최종 그 결과 보고고요. 1차부터 6차까지는 이것이 안전하다라든가 어떤 규제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이런 명확한 표현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최종 보고서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상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IAEA가 어느 정도 그 안전성을 인정을 한 그런 보고서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보고서까지 나왔으면 일본 입장에서는 방류하면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 또 절차가 좀 있습니까? 중간 절차는 사실 지금 없습니다. 이제 거의 끝난 상태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오염수를 이제 방류를 하기 위해서 해저 터널을 뚫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해저 터널에 대한 이제 준공 검사를 얼마 전에 이제 의뢰를 했고 이 준공 검사가 약 한 달 정도 경과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최종 그 검사가 이제 그 준공 검사가 나오게 되는 시기가 아마 이제 7월 아마 중순 이전에는 이제 최종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준공 검사에 일단 이제 IAEA 최종 보고서가 이제 다 이제 조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제 방류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를 이제 결단하는 그것만 남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결단에 그나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일본 내부의 여론, 두 번째는 주변 국가의 반응. 이거 같은데 일본 내부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본 내부는 좀 흥미로운 것이 2022년 2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 2월에 아사히 신문 조사에 의하면은 찬성보다는 반대가 조금 높았습니다. 찬성이 약 42%, 반대가 45%였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3월 달 다시 아사히 신문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찬성이 좀 많아집니다. 51%, 그다음에 반대가 41%. 그다음에 최근 이제 6월이죠. 6월 달에 이제 요미우리 신문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은 찬성이 약 60%, 반대가 30%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일본 국내 여론에서는요. 이제 다만 지금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후쿠시마 어업 관계자들 이제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전국 어업 협회라든가 이런 어업 관련된 그 분들이 여전히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오염수가 그러니까 알프스라고 하는 것에 처리가 되어서 방류를 하는 것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할지라도 그것에 이제 그 불안한 그 감정은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생선을 사 먹지 않는다거나 수출이 안 되는 그런 것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반대를 좀 많이 하는 그런 편이고요. 저도 이제 4월 달에 갔었을 때만 하더라도 네. 그렇게 일본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를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뭐 피부로 와닿는다든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자기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든가 이런 식의 좀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공명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이니까 이 해수욕 시즌이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류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관방장관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예정대로 여름에 뿌릴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처음부터 이제 그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이라고 네. 하는 거는 7월 초부터 뭐 여름이라는 게 좀 길지 않습니까? 7월, 8월을 보통 여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저 터널에 대한 중공 검사나 IAEA 최종 보고서가 언제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여름이라고 하는 긴 텀을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지금 열린 여당인 공명당에서는 여름이라고 하니까 이제 해수욕 시즌 7월, 8월은 이제 보통 바다에 그 일본 사람들도 많이 이제 해수욕을 가니까 조금 이제 그 시기를 피해서 방류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주변국 얘기가 될 텐데 일본 정부 자체의 해명도 아니면 설명도 있을 것 같고 IAEA 같은 경우에는 또 직접 좀 주변 나라를 사무총장이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사무총장의 방안이 좀 도움이 될까요? 뭐 저는 당연히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그 사무총장 그로시 사무국장이죠. 예, 오겠다고 한 것이 나라가 이제 한국 그다음에 태평양 도서국에는 쿡 제도가 있어요. 거기 쿡 제도라고 하는 곳은 이제 과거에 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프랑스나 미국에 의해서 해저에서 이제 핵 실험을 많이 했던 그런 예전에.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핵에 대한 이제 민감한 그런 민감성을 갖고 있는 국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국 이제 찾아가겠다고 한 것이 이제 뉴질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해류에 의해서 태평양, 뉴질랜드 이렇게 돌아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런 해류의 흐름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을 이제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태평양 도서국이나 그다음에 뉴질랜드를 방문을 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한국 내에 반발의 이제 여론이 워낙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의식한 그런 일종의 그런 배려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본 정부 자체의 노력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주변국에 지금까지 뭐 얘기는 해오고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의 설명 이런 게 있을까요? 설명이 사실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본 정부가 어떻게 이게 안전한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일방적인 주장같이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IAEA 최종 보고서에서 인체 영향이 미비하다 또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분을 명확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갖고 아마 일본 정부는 좀 주변국, 한국을 포함한 뭐 태평양 도서국이나 이런 곳에다가 이제 더 많은 좀 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정부도 지난번에 이제
아무래도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이번에 관련된 내용을 또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떨까요? 그것도 좀 우리나라 내부의 여론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이제 발표도 조만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정부 네. 우리 정부도 이제 지난번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보고서에 검토하는 거에 우리나라 이제 과학자도 한 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원자력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세계 수준의 굉장히 높은 그런 기술과 그런 연구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로 평가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한 번 또 시찰단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가가지고 시찰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뭐 시료를 이제 따로 검출을 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시 이제 소위 말하는 알프스라고 하는 그런 처리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왔기 때문에 IAEA 최종 보고서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놓는 그런 보고서가 이렇게 종합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들이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네. 끝으로 이제 주변국 중에 가장 또 목소리가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벌써 불매 운동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그로시 사무국장이 그 기시다 총리를 만나기 전에 그 오찬을 겸해서 이제 하야시 외무장관하고 같이 이제 오찬을 밥을 먹으면서 그 최종 보고서에 관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주일 주중 대사가 이제 긴급 회견을 냈고서는 핵 폐기수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면서 네.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했거든요. 이제 아마 여기에서 가장 더 민감하게 지금까지 중국은 조금 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그런 것보다는 주로 지금까지는 언론이나 아니면은 성명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이제 그 중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의 특수성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뭐 불매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이어질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IAEA 최종 보고서와 관련해서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